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디스패치라는 언론 잘 알고 계시죠? 인터넷 연예 전문 매체인데 국내에서 연예, 스포츠, 사회 이슈의 정보 수집력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매체입니다.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사회 등 전반적인 분야의 이슈를 직접 취재해서 단독으로 보도를 하는데 자타공인 탐사보도 전문 연예 매체라는 평가가 많죠. 특히 전 국민적인 주목을 받는 연예인들의 스캔들 기사라든지 연예 엔터업계의 비하인드 소식들을 전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매체인데, 오늘 이 매체에서 임영웅 콘서트 진행에 대한 기사를 보도해 주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취소를 강요할 수 없다. 임영웅 공연과 선택적 비난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정말 콘서트 업계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짚어주면서 임영웅이 깊은 고민과 심사숙고 끝에 콘서트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해주었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임영웅과 소속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통해서 어려운 결정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디스패치 기사를 전후해서 여러 언론사에서도 조금씩 콘서트 진행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에 대해서 언론의 논조가 바뀌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디스패치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임영웅과 성시경님이 국가 애도기간에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와 동시에 여론의 비난에 직면했다면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지금 꼭 공연을 강행했어야 했냐는 것인데, 하지만 취소는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죠. 강요할 수 없는 이유는 공연 취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방법이 없는데 아티스트와 제작사가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김원식 문화평론가님은 콘서트는 제작사에게는 1년간 준비한 농사나 다름없다면서 가수 개인이 취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전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공연은 수많은 경제 행위로 연결되어 있는데 공연에 동원된 스태프는 수백 명이고 엔지니어, 설치기사, 진행요원 등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형 공연의 경우는 무대를 미리 세팅하고 테크니컬 리허설, 런스루 리허설 등을 위해서 최소 3일 전부터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게 된다고 설명해 주었죠. 물론 사전 제작 비용 등은 제작사가 감당할 몫이지만 만일 공연이 취소가 되면 그 이후에 스태프들의 임금은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는데, 특히 국가 애도 기간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공연 보험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는 점이라서 더욱더 공연 취소는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죠. 한편 공연에 참석하는 관객들도 수만 명인데 지방 팬들은 장거리 버스를 대절하고 숙소를 예약하면서 운송, 숙박, 식당 종사자들 모두 공연의 영향권 안에 있는 셈이라면서 콘서트를 연기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형 공연장의 경우 대관을 위해서 1년 전에 부킹 예약을 하는데 한 번 취소하면 그 아티스트는 원하는 날에 다시 동일한 장소를 빌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고척돔의 경우는 야구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에 3월부터 10월까지 야구를 우선 진행하는데, 결국 콘서트 등 공연을 할 수 있는 시기는 1월부터 2월 그리고 11월부터 12월로 좁혀지며, 이번에 고척돔을 대관한 임영웅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서 올해 연말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주었죠. 한편 형평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뮤지컬 공연 같은 경우도 예정대로 막을 올렸지만 공연 강행에 따른 비난 여론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한마디로 특정 가수의 음악 행위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김원식 문화평론가님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을수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대중 가수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특히 대중음악은 놀고 즐기는 유흥이라는 인식도 남아있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선입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해 주었네요. 특히나 공연 취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단순한 취소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며 플랜 B 등의 대안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언급해 주었습니다. 한편 김도원 평론가님은 공연장에서 애도곡을 선곡한다거나 공개적으로 추모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에 애도의 방식은 여러 가지이며 기준 없이 대중음악에만 잣대를 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국가 애도 기간에도 사회는 돌아가기에 각자의 방식으로 공유를 하고 추모하고 또 생활해야 한다면서, 애도의 기준은 없고 정도도 없기에 따라서 강요할 문제도 강제할 성질도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도은 평론가님은 애도 기간은 나라에서 정한 기간으로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를 하고 위로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전해져서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답답한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지는 것 같은데요. 앞서 전한 것처럼 디스패치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논조가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라는 것을 오늘 기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언론에서 해당 내용을 잘 취재해서 임영님의 콘서트 진행이 고심 끝에 어렵게 결정한 것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콘서트 관련 언론사 보도 소식을 포함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임영님 관련 내용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영수증 문구 소식입니다. 매일매일 임영님의 따뜻한 영수증 문구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오늘 1월 3일 2주차 두 번째 리사이틀 콘서트 영수증에는 영시대를 위한 새해의 의무사항이 전해졌습니다. 임영님이 당부한 영시대의 새해 의무사항은 세 가지로 건강하기, 행복하기, 사랑하기였는데요. 건강하기는 운동, 건강검진하기 등이고 행복하기는 내 삶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리고 사랑하기는 온 세상이 사랑으로 빈틈없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임영님이 팬들에게 꼭 당부하고자 하는 진심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별빛님들 낙원내청하시면서 스스로 행복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임영님은 콘서트 현장에서 MD를 구매할 때 주는 영수증에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필로 남겨놓는데 영시대 맞춤 새해 의무사항에 팬들은 귀엽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해 주었네요. 한편 임영님의 리사이틀 영수증 문구는 2주차가 되면서 더욱더 진심 가득한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도 사랑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서로의 온기가 되어서 모두의 곁을 지켜줄 수도 있는 희망의 2025년이 되길 늘 우리는 함께입니다 라는 내용을 전했는데 팬들은 문구가 너무나 따뜻하다며 무한 감동을 하게 해주었고 특히나 이번 여객기 사고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임영님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집계된 12월 4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위에 올랐는데요. 이로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97주 연속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임영님은 총 34만 6,862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는 이찬원, 3위는 영탁님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임영님은 가장 많은 33,891개를 받았는데요. 정말 강력한 힘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놀라운 아이돌 차트의 존재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스타 왕중왕전 투표에서도 무려 130주 연속 기록을 세우며 1위에 올랐는데요. 이번 투표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총 13만 4,982표를 얻어 1위에 등극했죠. 임영님에 이어서 2위는 영탁, 3위는 이찬원님이 차지했습니다. 스타 랭킹은 팬들이 직접 자신의 최애스타의 투표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 투표로 투표 결과 순위에 따라 스타에게 다양한 특전이 제공되는데요. 임영님은 전광판 특전을 받게 되었네요. 다음 뉴스는 YTN 관련 소식입니다. YTN에서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장르를 넘어 국민 가수로 우뚝 선 임영님에 대한 특별 기사를 전했는데요. 기록의 연속이었던 2024년 활약을 전해주었죠. 기사는 가수 임영님에게 지난 한 해는 기록의 연속이었다며 공연장, 영화관, 브랜드 평판 등에서 임영님은 여러가지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2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영님은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매달 공개되는 이 순위에서 48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며 4년 동안 놀라운 영향력을 입증했다고 보도해 주었죠. 한편 임영님은 지난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목을 끌었는데 지난 5월 임영님은 신곡 온기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2024년 활동에 돌입했으며 곧바로 같은 달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이틀 동안 10만 명의 관객을 만났다면서 특히 임영님은 중장년층과 노년층 관객을 배려하고 잔디구장 보호에 힘쓴 공연을 만들었다는 호평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의 열기는 영화관으로 이어졌는데 3개월 뒤 이 공연의 실황을 담은 영화 임영웅 I am Hero the Stadium이 개봉했으며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예매 관객만
12만 명을 넘어서며 돌풍을 일으켰다고 전했죠. 특히 누적 관객 수가 35만 명을 돌파했고 콘서트 실황 영화 중에 최다 관객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이 기록을 가지고 있던 BTS의 Love Yourself in 서울의 최종 관객 수도 넘어섰고 임영님의 전작 I Am Hero The Final보다 1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을 더 동원했다며 임영님은 이후 직접 연기에도 도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단편영화 인 악토버를 티빙과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공개했는데 임영님은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출연해 배우 안은지님과 호흡을 맞췄죠. 또한 이 영화의 일부는 신곡 온기의 뮤직비디오 제작되어서 먼저 소개되었는데 팬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며 멀티 엔터테이너로서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능 활동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임영님은 자신의 취미를 살려 축구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에 출연해서 경기장을 누비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TVN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 리턴즈에 출연해서 TVN의 올해 최고 예능 시청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며 1년간 다양한 활동을 선보인 임영님은 지난해 27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단독 콘서트 임영웅 리사이트를 열고 팬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했다면서 임영님의 1년을 총정리해 주었는데요. 그러면서 2025년 임영님이 또다시 어떤 기록을 세울지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